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밤 10시 36분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거래일이란 특징이 있죠. 6월이란 거는 또 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월봉의 종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가진 않았습니다. 한국장 일단은 오늘 고점 낮아졌어요. 6월 26일 날 만들었던 고점보다 오늘 고점이 낮아졌고요. 오늘 하여튼 신기한 게 참 더럽게 움직이는 게 계속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1시간 반 남겨두고부터 해서 이렇게 지수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개인들 못 따라오게 하려고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콜하고 풋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래서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콜옵션 죽여야 될 때에서 반드시 죽이거든요. 오늘도 죽여야 될 때에서 죽입니다. 이게 일단 상승 마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지지력이 있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별로 그렇게 콜옵션이 살아나기에 건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이지. 하지만 골 때리는 게 그렇다고 풋옵션이 살아나냐, 풋옵션이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죠. 풋옵션도 걸레짝이 돼가고 있습니다. 풋옵션도 탈탈탈 털려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죽을만 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양봉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일단 대가리를 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풋옵션이 언제 살아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풋옵션에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양봉은 하나 만들어 놨으니 요 며칠 동안 이제 7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저점의 지지력이 나오는지, 풋옵션의 저점의 지지력이 나와서 풋옵션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양쪽 다 걸레짝이 돼가고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겠다, 외국인과 기관이 딱 팔짱 끼고 우리 박스권 이상, 뭐 박스권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내지 않는다, 박스권에서 논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죠. 뭐 7월 달이 되면 조금 상황이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박스권에서 놀겠다고 외국인과 기관이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계속 인버스와 관련된, 이건 곧버스 상품이죠. 곧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일단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거래량이 슬슬 늘어나면서 일단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방에 대한 매집,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라야 되는 주식 같은 것들은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좀 비리비리한 모습, 21선 저항받고 있는 모습,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네요, 요거는. 그리고 제가 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 코스닥 시장에 있는 이것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할 때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쭉쭉 밀리고 있고, 아무튼 그 어떤 이제 큰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지금 31.07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이제 거의 정배열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 일단 변동성이 이렇게 30대로 와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대세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뭐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거지, 세상에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 대세 상승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시장이 이렇게 눈만 뜨면은 위로 5포인트, 아래로 5포인트, 뭐 위로 1%, 아래로 1%,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죠. 미친 거예요, 이거. 최근에 한 6월 2주를 이렇게 어이없게 보냈습니다. 6월 2주 가까이, 그죠? 거의 3주 가까이 이렇게 보냈어요. 미친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세 상승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방을 준비해야지.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는 착착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150은 보시면은 좀 어떤 고점에 대한 저항을 인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 나오면 무섭거든요.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음봉, 똑같은 자리에서 음봉, 이렇게 한
요렇게 한 3쿠션 정도 나와버리면은 이 지수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음날 밀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은 일단 이 음봉 두 개까지 이렇게 구경하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또 양봉 나오면 소용없는 건데, 일단 그 셀트리온 꺾이고 있으면서 코스닥도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셀트리온 꺾이면서 코스닥 시장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급도 안 좋고요. 당연히 수급도 안 좋고, 코스닥은 웬일로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고, 환율 뭐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죠. 환율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듯한 뭐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아직도 12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게 이게 별로 일단 한국이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 6월달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아요. 한국이건 미국이건 6월달 어떤 결산이라는 걸 해보자면요, 정말 저도 힘들었는데요 6월달에. 자, 6월달에 한 일은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고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매집. 지금 6월달의 흐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 한 것은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에 대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6월달에 한 일입니다.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는 계속 치솟고 있고요. 하여튼 저도 6월달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거의 6월 2주 가까이 이렇게 하루에 막 2포인트 3포인트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정신 못 차리고 한번 삽질했었죠. 완벽한 좀 하락의 눌림목 자리에서 상방을 외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요즘 진짜 정말 시장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만큼 어려운 시장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어렵습니다. 그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미치고요, 주식 안 들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미치고, 그리고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속이 타들어갑니다. 참 이런 정신 나간 세상이 빨리 좀 해소가 되기를. 어쨌든 버블이 껴있거든요. 이 버블이 해소가 되고 빨리 변동성 지수가 내려와서 우리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빨리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미국장 보겠습니다. 미국장 오늘 일단은 저기 TVIX나 UVXY 들고 계신 분들 요거 좀 보셔야겠죠. 이거 지지선 지켜야 될 자리 지켜야 됩니다. 여기 지켜야 될 자리 지켜야 돼요. 여기 UVXY 딱 보셔도 아시겠죠. 요거 오늘 여기 있는 요 지지선, 선이 잘 안 꺼져서 그런데 대충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정도 라인, 여기 지금 35.06인데요 제가 녹화하는 순간 35 정도 되는데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지지선 지켜져야지 뭐 일단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붕괴시키면은 또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올지 모르는 깝깝한 상황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도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 글쎄요 강한 상승을 보여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춤주춤 하고 있긴 하네요. 좀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S&P 선물이 보합하고, 그러니까 보합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은 살짝 상승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뭐 당일날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하락과 관련된 상품들이 보시면은 계속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이 지지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겠죠. 뭐 S&P가 됐든 뭐 나스닥이 됐든 일단 좀 약하긴 하지만 특히 나스닥은 오늘 굉장히 약하네요. 그죠? 나스닥은 약간 지지선 훼손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네요. 지금 이 모양이면. 어쨌든 종가상으로 해서 SQQQ 같은 거는 뭐 7.9, 7.9는 넘어줘야지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살아난다고 하면요. 바로 살아난다고 하면 그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미국장도 오늘 윈도우 드레싱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그래서 하방 관련된 상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지켜야 될 자리들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그죠? 오늘도 뭐 그런 구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폭락을 바라는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그죠?
오늘은 아마 뭐 고점에 대한 테스트 정도나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장요. 오래간만에 유가 이런 것도 좀 보자면요. 여러분들 유가도 사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유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3월달 폭락하고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했고요. 반등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40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40달러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넘어가면은 뭐 의미가 없어지지만 일단은 현재 못 넘어가고 있는 그림이죠. 38.97 뭐 이러니까 일단 40달러 선을 대충 40달러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했는데 지금 세 번 다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21선을 지지로 활용했다면은 지금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실 수가 있겠죠. 21선 관련된 부분은 다 그래요. 지금 S&P를 봐도 여러분들 21선 밑에서 이제 21선을 확실히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21선을 만나면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제 21선을 만나도 튀어 오르지가 않고 비리비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거 얘가 한 번 더 어떻게 고점을 테스트하고 꺾이느냐 아니면 그냥 꺾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 오늘 밤이 어떤 고점 테스트를 하기는 유리한 날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오늘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고점 테스트를 한다면 오늘이 날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 요즘에 달러 좀 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달러 흐름 괜찮습니다. 달러 흐름 괜찮아요. 달러도 가만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인데 6월 10일 날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일단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거꾸로 우리 유로화 쪽을 보면 알겠죠. 이거 뒤집어 놓으면 달러화지 않습니까? 유로화도 보세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똑같습니다. 그죠? 달러하고 똑같아요. 6월 10일 날 고점 만들어 놓고 쭉 밀리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고, 얘도 21선 만나면 지지하다가 이제 21선이 저항으로 인식되고, 어제 21선 테스트하고 밀렸죠. 그리고 오늘도 현재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식이 비싸다, 모든 게 다 비싸다, 지금 할 건 달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슬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달러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뭐 HTS나 차트 보면서 드릴 말씀들은 얼추 다 드린 것 같고, 재밌는 기사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넘치는 유동성, 게임의 룰이 바뀌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증시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식이 오르고 있었을 때 결코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야, 이제는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오르는 뭐 골디락스에 와 있어. 이런 얘기, 이런 뭐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딴 소리 나오면은 일단 그 뒤로는 주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나올만 하죠, 사실. 왜냐면 몇 달 동안 어떤 악재가 있어도 지금까지 주식이 다 계속 쳐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만 합니다. 더군다나 투자 심리도 요즘 굉장히 좋죠. 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 investing.com에 한글판 investing.com에 페이스북 리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자 심리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공포란 건 한 개도 없고요. 다들 탐욕으로 극단적으로 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십몇 년간의 어떤 나스닥 버블 이런 게 드디어 꺼져가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 꺼질지 몰라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버블이 꺼지는 게 비이성으로 꺼지기 때문에 어떻게 꺼질지 몰라서 뭔가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우리 뭐 책이나 보고 시간 관리 잘하면서 잘 버텨야 된다. 뭐 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죠? 잘 버티는 사람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어쨌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6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발 뭐 7월 달, 8월 달에는 좀 우리 좋은 일이 있기를 빌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